박미TV의 박미입니다. 제가 김포공항을 이제 요즘 그 제주도가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죠. 김포에서 내리면 조금 차 타고 나오면 뭐 등촌동, 방화동, 양화동 뭐 되게 많은데 그 근처 마곡지구단지 굉장히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분양을 하고 이제 짓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분양을 할 것들도 있고 굉장히 뭐 복잡하다 해서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걸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제2 신도시, 제1 신도시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신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 제3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고요. 제3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장소가 확정이 된 곳이 남양주, 그 다음에 하남, 인천, 과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제2 신도시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공항에서 내리는 곳들이 다 김포, 강서구 이쪽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김포하고 일산은 거의 실패를 했죠. 당시에 미분양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들이 텅텅 비어서. 근데 지금 현재 그 후 10년이 넘게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새 집 찾아서 결혼한 신혼부부, 혼자 사는 사람들, 뭐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곳곳 새 집, 새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빈집이 없이 다 꽉 메워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있어서 일산이 아닌 김포, 김포 부근에 이제 등촌동, 방화동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강서구 마곡 구단지, 마곡 구단지, 마곡 엠벨리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완성이 됐고요. 그곳에 이제 구단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서 세무서 등 관공서와 동양 최대 서울식물원이 또 마곡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자리매김했다. 이런 내용을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 지역의 개발과 기업체가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유명 기업체들 LG 사이언스파크, 코오롱, 롯데, 대기업 연구단지, 그다음에 그 대기업에서 또 이렇게 일을 납품하면서 살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해서 150여 개가 이렇게 입주돼 있어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지난해 7월 11억 2천인데 오르지는 않았고요. 2천, 3천 상한으로 11억 2천짜리가 11억 5천 했다가 또 11억 3천 내려갔다. 큰 폭의 오름은 없네요. 그렇듯이 제가 김포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시 제2공항 때 김포에 그 미분양돼 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했는데 과연 한 10년이 넘게 걸림으로써 지금 현재는 김포 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집을 곳곳 다 채웠죠. 그래서 이제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인프라 조성도 확실히 많이 되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밑에 내려가서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공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뭐 자동차 거리 말고도 이제 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근처에 이제 옆으로 이 강서구 마곡 9단지를 비롯해 이제 1단지부터 뭐 4, 5단지까지 이렇게 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9단지가 이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9단지의 분양이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MICE 다양한 문화의 쇼핑시설, 문화 쇼핑시설을 이제 입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입점이 되면 16만 가구가 이제 마곡으로 더 유입이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유찰됐다고 하네요. 공시 유찰이 됐다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따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대출 관계라든가 돈이 유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금적인 게 문제가 있음으로써 그것은 이제 유찰됐다는 걸 일단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됐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경기 동향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딱히
예,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주고 뭘 또 다시 만들고 이러기에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곡지구 중에서도 하여튼 그 구단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는데, 여러분들 전문가 이야기만 듣고 일단 그곳에 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리매김하기까지 뭐 짓는데 3년, 또 들어가가지고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입주하고 이제 제대로 제 페이스 잡는 데까지 2년, 그냥 아파트 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그래도 적어도 뭐 한 30-40% 정도 오른다면, 7억 주고 샀으면 3, 7, 20, 2억 정도까지 오른다 쳤을 때, 9억이 됐을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근데 그 정도 투자하고 2억, 3억 정도 새 아파트 안 오르는 지역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네요. 어디든 다 7억, 8억 정도에 사서 들어가면은 독특하게 경기도 아주 먼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오르거나 원가 밑으로도 또 팔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파주, 일산, 네, 고양시로 들어가는 경기도 일대 거의 안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대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곽 지역들은 그죠? 이 중심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서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약간 중심이 아닌 곳이라도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이상을 와야 되고, 또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걸어 나오거나 차를 타고 나오거나 또 내려가지고 걸어 와야 되고,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오며 가며 4시간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경기도 일대에서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TV를 봐도 어디 저기 뭐 이상한 그 경기도 뭐 이상한 데 사는 친구들, 여주 이천? 네, 경기도 여주 이천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친구들 뭐 양평, 뭐 포천 이런 데 친구들도 있는데 일자리는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투덜투덜 뭐 그냥 5시, 6시부터 챙겨서 나오면 8시에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고, 일자리는 여긴데 깨끗한 데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나갈 수 있고,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솔로라면 조금 월세를 내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투잡을 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마곡 지구 구단지, 김포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도. 그리고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분석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어마어마하게 많더만요. 물론 새 집, 싼 집, 교통은 좀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용으로 살 집으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는다면 약 8, 9년 정도 그냥 입주해서 쭉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들어갈 만하지만, 그게 아니고 수익을 챙겨서, 아니면은 고정수입이라는 거 한 달에 뭐 인컴, 자기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뭐 40, 50, 60 벌거나, 또 아니면 월세, 아파트 같은 경우 월세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는 분양가보다, 보통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을 5억에 받았으면 입주 물량 정도 됐을 적에는 4억 5천 정도 전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가지고 집 사죠? 1억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전세 월세가. 근데 과연 강서구 마곡 이 지역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짓는 동안 3년, 그 다음에 다 진 집들, 처음에 들어가서 형성이 돼 있는 집들부터 중간 집들, 한 2, 3년 차, 5년 차,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거, 지어서 이제 2, 3년 후에 자기가 들어갈지. 거주지불은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내, 인사이드 가까운 곳에 있는 라인으로 쳐서 집을 사는 곳으로 봤을 적에는 30분 거리. 1시간, 2시간 거리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마음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거주하면서 돈을 알뜰살뜰 모을 때까지 그냥 이곳에서 좀 살다가 7, 8년 후에 또 수익도 좀 일시 챙기고, 그때 되면은 굉장히 김포가 오히려 김포시, 뭐 강서구, 뭐 이런 마곡, 등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옛날에 비교해서는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곳을 샀으면 더 많이 올랐겠죠.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기가 거주할 집으로는 상당히 새 집이고, 교통도 시내,
예,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입지가 단단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면 또 나름대로 적자는 보지 않을 그런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단점이라면은 바로 돈을 수익을 좀 챙겨야 되고,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이제 좀 한 1억이든 1억 5천이든 수익을 남기고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전세도 적은 돈 가지고 사는데 전세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월세도 깊이 있게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지역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작은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마곡동 라인에 지금 입주를 시작한 곳도 있고, 입주가 돼서 이제 한 2년 차 돼서 한 6, 7천 오른 지역도 있고, 또 마곡 지구 9단지처럼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양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옛날 김포를 생각하면 텅텅 비어있던 미분양 그곳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살고 또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이 아파트 임하는 거 다 어떻게 할 거죠? 저희 나라처럼 신공항, 신도시가 이렇게 많은 곳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 네. 하여튼 어찌됐든 제1 신도시, 제2 신도시, 제3 신도시 외에도 신도시가 아니어도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는 집 한 채 가지고 큰 폭의 돈을 벌어서, 예, 이런 거 특수지역입니다. 벌 수 있어요. 예, 제 눈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특수지역을 뺀 나머지에서 수익을 많이 챙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또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통 편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은 지하철은 기본이고요. 인프라 조성인 상점들도 기본이고, 어디든 다 GTX를 비롯해서 지하철 공항 할 거 없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입지,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동네 수준, 동네 문화, 동네 개발, 이웃들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좀 보시고 결정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더욱 큰 이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